네, 이번에 살펴볼 속성은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요소의 배치 방법을 결정하는 속성인데요. 일단은 플렉스를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잡고요. 이 안에 어떤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때 내용들에 대한 어떤 디테일을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아웃 결정할 때 포지션은 잘 안 써요. 자,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X, Y 좌표를 지정하는 방식인데, 좌표를 지정할 때 상대 좌표, 절대 좌표, 고정 좌표, 유동 좌표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X, Y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달라져요. 포지션 속성 자체는 좌표 결정 방법을 말해요. 좌표 결정 방법. 실제적인 좌표는요, 레프트, 탑, 라이트, 보톰으로 좌표 값을 줍니다. 여기에 이제 픽셀이나 퍼센트 값으로 좌표를 줘요. 포지션 속성의 렐라티브와 앱솔루트, 상대, 절대 좌표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값을 주는지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속성으로 X, Y 좌표를 결정하는데 이 좌표 값의 기준 선정 방식이 변경돼요. 첫 번째 상대 좌표는 요소의 원래 위치를 기준으로 좌표가 잡히고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요소가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에 영향이 없어요. 앱솔루트는 브라우저의 끝을 기준으로 좌표가 설정이 돼요. 근데 주변 요소들은 이 포지션으로 어떤 요소가 이동하면은 주변 요소들이 걔가 원래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맨 첫 번째 애가 포지션으로 좌표가 이동됐어. 그러면 주변에 있던 애들이 여기에 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빈자리를 메꾸려고 다 이동을 해요. 얘는 주변에 영향을 주죠. 자, 항상 그 브라우저의 끝을 기준으로 좌표를 설정하는데 앱솔루트를 쓸 때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부모 요소한테 포지션 속성이 렐라티브나 앱솔루트로 지정되면은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하다 갑자기 부모를 기준으로 좌표가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자, 그럼 예제로 포지션 그 속성의 특성들을 또 처음부터 실험을 해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레이아웃 1, 2를 안 했네요. 레이아웃 1, 2는 일단 포지션 시작했으니까 보던 거 마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기본 스타일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화면상에 박스를 3개 놨고요. 기본 사이즈를 300에 300으로 설정한 다음에 배경 색깔들만 클래스 속성으로 조금씩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요소한테 포지션을 렐라티브로 주고요. 위에서 250, 왼쪽에서 250을 줍니다. 이 탑, 레프트, 라이트, 보톰. 이걸로 이제 XY 좌표를 주는데, 얘네들이요, 출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탑에다가 좌표값을 주면은 위에서 출발해서 아랫방향으로 가요. 레프트에다 좌표를 주면은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요. 라이트에다 주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요. 보톰이라 주면은 아래쪽에서 위로 가요. 자, 지금 여기서 탑과 레프트를 줬으니까 원래 이 박스 1이라는 애가 여기 있었잖아요. 지가 원래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50, 위에서 아래로 250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된 좌표가 여기라는 거예요. 주변에 영향을 안 줘요. 주변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좀 더 멀리 보내볼게요. 자, 박스 1이 아예 이만큼 떨어져 있고 위에가 텅하니 비어 있어도 주변 애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박스 2도 위에서 아래로 100,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0 이동을 합니다. 원래 지가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스 2는 한 요쯤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원래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100만큼씩 이동을 한 거죠. 애들이 이제 좌표를 받아서 이동하다 보니까 이동하면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겹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HTML 태그의 코딩 순서대로 겹쳐요. 박스 1이 먼저 코딩 됐으니까 아래 깔리는 거고, 박스 2가 나중에 코딩 됐으니까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때 쓸 수 있는 게 Z인덱스라는 속성인데요. 겹침 순서를 설정해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Z인덱스는 값의 크기를 비교할 뿐 꼭 순서대로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박스2한테 내가 Z인덱스를 또 준다. 그럼 얘가 반드시 2를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막 이렇게 큰 값을 주셔도 돼요. 그러면 큰 게 더 먼저 위로 올라올 뿐이에요. 자, 두 번째 예제도 아까처럼 박스를 이렇게 3개를 부여했어요. 자, 첫 번째 요소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줍니다. 그럼 브라우저 왼쪽 끝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가 이동되고요. 주변에 있던 애들이 이 박스 1이라는 애가 원래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빈자리를 메꾸려고 이동을 해요. 포지션이 부여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 위에 떠 있어요. 자, 박스2한테 또 150에 150. 그러면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150만큼 이동하는 거고요. 박스3한테도 이동을 시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앱솔루트로 이동하면 요 3개가 모두 같은 위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릴레이티브는 서로 다른
위치, 즉 지네가 원래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좌표를 잡는데, 이 앱솔루트 방식은 브라우저 끝이 좌표 원점이 돼요. HTML 순서대로 겹친다고 했죠? 근데 Z인덱스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박스2한테 먼저 주면은 박스2가 제일 위로 올라올 거고요. 박스1한테 주면은 박스1이 제일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Z인덱스로 겹침 순서 설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좌표를 잡을 때는 이 앱솔루트 절대 좌표 방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포지션은 픽시드입니다. 픽시드는요, 기본적으로 앱솔루트랑 동일한데, 차이점은 스크롤이 이동해도 화면상에 고정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픽스예요. 자, HTML 태그는 되게 단순해요. 타이틀바랑 내용 영역을 준비했고요. 타이틀바 영역에 가로 가득, 높이 40, 배경 색깔 까만색. 글자는 여기 있어요. 그 안에 제목은 글자 크기 1.2em, 높이 40. 그 다음에 글자 크기 흰색, 가운데 정렬. 적당히 이렇게 위치 잡아주고요. 내용 영역은 9960을 줍니다. 배경 색깔은 회색으로 줬고요. 패딩 탑을 40만큼 줬어요. 요 패딩 탑이 킥이에요. 자, 잠시만. 패딩 탑 없애고. 잘 보세요. 자, 타이틀바에 포지션 픽시드를 주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0, 위에서 아래로 0. 이동하지 말란 소리죠. 이렇게 주면 앱솔루트랑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앱솔루트는 스크롤이 이동하면은 같이 따라 움직여요. 스크롤을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데 픽시드는 스크롤을 움직여도 위에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분명히 내용 영역이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걔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 자, 오퍼시티는 투명도입니다. 0.5라고 주면은 반투명이 되겠죠. 아까 예제 중에 이렇게 있을 때 앱솔루트 방식으로 얘가 이동을 하면은 밑에 있던 애가 이런 애가 있었는지를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 타이틀바한테 픽시드가 부여됐어요. 기본적으로 앱솔루트 방식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밑에 있던 내용 영역이 이 타이틀바가 존재하는지를 몰라서 얘 자리를 메꾸려고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제목에 가려져 있다고요. 투명도를 잠깐 줘보면 가려져 있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용 영역에 타이틀바 높이만큼 패딩을 부여해요. 가려지는 만큼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타이틀바가 없다고 해도 자체적인 여백으로 그 공간을 커버하니까 가려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크롤이 돼도 움직이는 고정 타이틀바가 완성됩니다.
자, 포지션 속성의 이제 마지막 특성은요. 자, 박스 두 개를 중첩해서 놨고요. 부모 사이즈, 자식 사이즈 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차일드 요소한테 포지션을 절대좌표 방식으로 주고 오른쪽에서 10,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10을 줬어요. 절대좌표 방식은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10,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0 해서 한 요만큼 위치에 있게 하는 거예요. 10, 요 정도 위치요. 자, 근데 이 방식은요,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브라우저 창 사이즈가 바뀌면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요. 창 끝을 따라다녀요. 이때 부모한테 포지션 속성을 렐라티브 내지는 앱솔루트 둘 중에 하나를 주면, 픽스도도 마찬가지긴 해요. 부모한테 포지션 속성을 부여하면은 자식 요소의 좌표 기준점이 부모 태그 끝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부모를 기준으로 항상 10, 한 요 정도 위치에 붙박이처럼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쓸 수 있는 거는 사실 상대좌표 방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절대좌표를 주면은 주변에 있던 애들이 다 깨져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부모를 기준으로 하니까 같이 움직이죠. 근데 앱솔루트를 주면은 어차피 초록색은 부모를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밑에 있던 할로월드가 없어졌잖아요. 얘가 핑크색이 없는 줄 알고 밑으로 깔려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앱솔루트는 잘못 쓰면은 주변 게 다 깨져요. 그러니까 앱솔루트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한테 포지션 렐라티브를 부여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포지션 속성의 주요 특성들입니다. 얘네들 먼저 실험해 볼게요. 오래 안 걸릴 테니까 4시 20분에 봅시다. 자, 다음 내용은 포지션 스티키라는 속성이에요. 이거는 추가된 지 얼마 안 되는 건데요. 스티키는 탑, 보통, 레프트, 라이트 중에 하나를 필수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보통은 탑을 줘요. 자, 스티키로 설정된 영역은 설정된 위치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스테이틱 속성, 즉 기본 상태처럼 스크롤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위치가 탑이나 보통, 레프트, 라이트에 지정한 좌표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 픽시드처럼 동작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크롤 내릴 때 처음에는 좀 따라 올라가다가 화면 끝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고정되는 애들. 자, 스티키의 주의사항은 부모한테 오버플로우 속성이 지정되어 있으면 동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는 반드시 헤이트가 픽셀 값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돼요. 부모의 높이가 퍼센트로 지정되어 있으면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을 좀 회피하려면 부모가 없는 요소한테 적용하는 게 제일 쉬워요. 자, 이렇게 이제 영역을 준비했어요. 자, 바디 태그의 기본 여백 다 없앴고요. 수업에서는 일단 시간 때문에 한 줄씩 일일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좀 블록 단위로 적용해서
결과를 비교해보고 있는데, 아직 이 코드 한 줄 한 줄 의미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한 줄씩 코딩하고 결과 확인하세요. 자, H1 태그, 글자 크기, 가운데 정렬, 글자 색깔, 흰색. 자, 전부 다 H1 태그예요. 헤더 부분에 배경 색깔 부여했고요. NAV바, 메뉴바 영역에 여백과 배경 색깔 적용했고요. 컨텐츠 영역도 배경 색깔 적용했어요. 자, 이게 지금 기본 상태란 말이죠. 스크롤바가 있으니까 스크롤 따라 움직이겠죠. 근데 이 메뉴바한테 포지션 스티키 탑 0입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탑 20픽셀로 부여할게요. 20픽셀이면은 아마 요 정도 높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는 스크롤바를 따라서 움직이다가 탑 20픽셀 되는 좌표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 고정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탑을 0이라고 주면은 올라가다가 화면 끝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붙박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구현하려고 자바스크립트로 막 억지로 구현하다 보니까 일단 얘가 화면에 쫓아나가. 그 끝에 도착하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얘를 새롭게 생성하느라고 얘가 뒤늦게 스르륵 하고 다시 내려와요. 약간 그런 UI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구현하려면 자바스크립트로 스크롤 좌표 찾아내고 계속해서 얘 좌표를 빼기로 실시간으로 빼줬어야 됐는데 이제는 CSS만으로 가볍게 되는 거죠. 자, 화면에 동영상을 하나 넣고요. 그 동영상 밑에 글자를 넣었어요. 동영상은 컨트롤 같은 건 안 넣습니다. 오토플레이만 줬고요. 그리고 뮤티드라고 줬기 때문에 사운드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재생이 돼요. 자, 일단은 모든 여백을 다 없앴고요. 딱 붙었죠? 비디오 박스, 요 div 태그에 배경 색깔 주고 넓이 100%, 높이를 720 정도로 부여합니다. 화면 메인 타이틀 영역에 이렇게 넓게 차지하는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태그한테 넓이랑 높이를 100%로 줘요. 자, 그러면 전에 얘기했었는데 동영상의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뒤에서 배울 속성인데 오브젝트 핏이라는 그 효과를 주면은요, 커버라고 했을 때는 일단 넓이를 맞춰요. 이만한 영역에 동영상이 비율이 요만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이만한 영역에 넓이를 기준으로 비율을 늘려요. 그럼 동영상이 이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삐져나가는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역 안에 가득 차게끔 보이겠죠.
이제 오브젝트 핏이라고 하는 속성은 18단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동영상이 이제 화면 메인 영역에 가득 차게 했고요. 요 텍스트 봅시다. 자, 비디오 오버레이라고 하는 영역한테 테두리, 사이즈, 글자 크기, 글자 색깔, 그림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요 영역 안에서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테두리를 친 이유는 이 박스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자, 이제 얘를 포지션 속성을 줘서 좌표를 움직일 건데 그 전에 부모한테 포지션을 상대좌표 방식으로 줘요. 그러면은 요 안쪽에 있는 박스는 부모 박스를 기준으로 좌표를 부여받게 되겠죠. 그러면 얘한테 포지션 주고 좌표 값을 주면은 뭐 50픽셀에 100픽셀 이렇게 부여하면 동영상 위에 글자를 겹쳐 놓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근데 레프트 50%. 자, 일단 레프트만 줬어요. 100분율로 주면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끝까지가 100%예요. 50%면은 화면 절반만큼 이동해요. 딱 절반만큼 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탑에서 50%면은 자, 지금 요 박스의 기준점이 부모 박스를 기준으로 돼 있죠. 부모 박스 크기를 기준이에요. 그래서 부모 박스 기준으로 절반. 그리고 위아래도 부모 박스 기준으로 절반. 요 중점에 자기 스스로의 왼쪽 상단 꼭지점을 갖다 놓습니다. 가운데가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얘를 정가운데 놓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넓이의 절반만큼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요. 자기 높이의 절반만큼을 위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근데 이미 포지션을 썼잖아. 100분율 계산하느라고 포지션을 썼잖아요. 근데 위치에 관여하는 속성이 마진이 또 있었죠. 자, 스스로한테 사이즈가 부여됐으니까 일단 Z인덱스 좀 넉넉히 주고 자신의 넓이와 높이의 절반만큼 마진으로 마이너스 값을 땡겨요. 그럼 가운데 옵니다. 마진은 위치에 관여하는 속성이라고 했죠. 자, 나중에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을 배우면은 요렇게도 이제 계산이 가능한데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가도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 충분히 뭔가 위에 띄워놓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글자가 밑에서 스륵스륵 하고 올라오는 그런 효과도 돼요. 자, 요거 2개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주에 이틀 쉬어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좀 끝낼게요. 5시에 요거 2개 맞아 보겠습니다.